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매년 자동차 보험 만기는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보상도 잘 받으면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의 파손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다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피해들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책임보험은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며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를 본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 안에는 반드시 대인배상과 대물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럼 얼마까지 보장이 될까요? 대인배상의 경우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그리고 대물보상의 경우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나머지 피해액에 대한 보상은 본인이 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상대를 사망하게 했을 경우 보통은 최소 4억 이상을 배상해줘야 하는데, 만약 여러 명이거나 상대방이 휴유장애라도 남게 된다면 그보다 더 많은 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 때문에 종합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종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종합보험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있습니다. 먼저 대인배상이란 자동차 사고 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인배상은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나뉘어지며 아까 말씀드린 대인배상 1이 이 책임보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의 한도가 초과될 경우, 즉 1억 5천만 원 이상 초과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배상 2를 가입하실 때에는 보장 한도를 무제한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터널에서 3중 추돌이 발생해서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당할 경우, 또는 버스와 충돌해서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게 되면 보상 한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무제한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대물배상입니다. 대물배상이란 자동차 사고 시에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사물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이 책임보험의 대물배상 한도는 최고 3천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보상 한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차가 오래된 차량이라고 해서 상대 차도 고물일 리는 없겠죠. 요즘 외제차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대물배상 한도를 최대로 해놓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에는 최대 10억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최대 한도로 늘리더라도 사실상 보험료는 10,000원에서 20,0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앞에 있는 차들이 외제차라면 어떨까요?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대로 늘려놓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신체 사고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란 사고를 당한 상대방이 아니라 사고를 낸 나를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차량만 파손된 것이 아니라 운전자인 나도 다치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인 나에 대한 신체적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은 자기 신체 사고를 가입하게 되면 보상 한도와 병원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과실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걸 감당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자기 신체 사고를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 상해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게 되면 자기 신체 사고 보장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처럼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내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일하지 못한 부분이 만약 입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2주간 기본적으로 입원을 하게 될 경우 내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입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 신체 보상보다 자동차 상해 보험료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도 이걸 가입하셔야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상되는 부분에서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차량 손해 부분입니다. 이걸 자차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자차를 가입하는 이유는 내가 피해 차량이라면 상대방에게서 보상을 받으면 되지만 내가 가해 차량이라면 당연히 내 과실이기 때문에 내 차에 대해서는 내가 고쳐야 하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차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자차 특약입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덜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자차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운전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이거나 신차를 구입하신 분들, 그리고 외제차를 모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차를 꼭 풀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자차를 가입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거나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돼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자차를 가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중 자차를 가입할 때 자차의 특약 부분인 단독사고 제외를 빼고 가입하게 되면 자차 보험료의 40%가량을 줄이면서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단독사고 제외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차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단독으로 일어난 사고, 즉 내 차로 담벼락을 쳤다거나 겨울철 빙판길 삥 돌아서 전봇대에 부딪혔는데 내 차에만 손해가 간 것을 내가 고칠 때, 이럴 때는 제외를 하고 차 대 차끼리 사고가 나서 내 차를 고쳐야 되는 경우에는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자차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단독 사고를 빼게 되면 자차 보험료를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무보험 자동차 상해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나 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내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대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도를 최대로 늘리시는 게 좋은데요. 최대로 늘리더라도 몇백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걸 가입하시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까지 보상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만약 직계 존속인 배우자, 자녀, 어머니, 아버지 등 같이 이 차를 타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즉 다른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무보험차로 상해를 입게 된다면 이 자동차 보험의 보상을 정부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종합보험 보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가입 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고 가입하시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가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 재산에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잘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장을 잘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블랙박스 유무입니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면 초기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블랙박스 설치로 보험료 할인이 되니까 설치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유무를 따지거나 사고 비율을 따질 때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같은 보험사의 만기가 동일한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보험료가 더 저렴한 회사가 있어서 따로따로 가입을 할 경우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따로따로 할증이 돼서 보험료가 나중에 더 비싸지게 되는데, 따라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동일한 보험사에 같이 가입을 하게 된다면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할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일리지 특약입니다. 마일리지란 주행거리를 말하는데요.
짧은 거리로 출퇴근만 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주행거리만큼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0km, 5,000km, 7,000km 이하 등 연간 주행거리를 약정해서 할인을 해주는데 가입 시에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고요. 만기 시에 약정한 마일리지 안에 들어온다면 그만큼 할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걸로 거의 차량 한 대당 10만 원 정도 환급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따져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방법인데요. 다이렉트라고 해서 다 같은 다이렉트가 아닙니다. 모바일이나 PC로 직접 설계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으로 비싼 게 전화를 걸어서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걸더라도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보다는 저렴할 수 있지만 모바일이나 PC로 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가입하는 게 가장 비쌉니다. 저는 모바일로 직접 가입을 해서 저렴한 보험사에 가입하는 편인데요. 생각보다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운전자 가입 경력 대상자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운전자 범위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운전 경력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만약 차주가 배우자이고 자동차 보험도 배우자 앞으로 가입해 놓아서 배우자만 운전 경력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같이 몰았던 다른 가족이나 단독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신규 운전자로 보아서 비싼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가입하실 때 배우자나 가족을 가입 경력 대상자로 등록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단독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 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가입 시보다 매우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녀 할인 특약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할인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태아부터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최대 13%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사마다 특약 부분을 내세워 할인을 별도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티맵으로 주행거리를 측정해서 할인을 해주거나 차에 안전장치 시스템이 있다면 할인을 해주거나 또는 대중교통을 일정 부분 이용한다면 할인을 해주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꼼꼼하게 한 번만 잘 알아두면 평생 저렴하고 안전한 보장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